나는 그날 남편의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뽑아내고 불태웠다.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가짜 눈물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시누이의 비웃음이 내 귓가를 울렸다.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이 내 인생을 불태운 대가로 나는 그들의 세계를 재로 만들기로 맹세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복수의 화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복수는 그들이 상상조차 못할 만큼 잔인하고 정교할 터였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숲속, 그곳에서 내 삶은 시작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곳에서 내 삶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김지은, 32살의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여자. 특별한 재능도 화려한 외모도 없었다. 하지만 민준을 만난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그는 IT 엔지니어로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손길로 나를 사로잡았다. 우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3번의 데이트 만에 연인이 되었고 1년 만에 결혼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민준의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가짜였다. 민준의 가족은 나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어머니, 박영자 여사, 그녀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미망인으로 아들 민준을 내 피부치라 부르며 독차지하려 했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차가웠다. 지은아, 민준이는 우리 집안의 보배야. 너 같은 애가 감당할 수 있겠니? 결혼 전부터 그런 말을 은근슬쩍 던지곤 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그렇게 믿었다. 시누이, 민서. 그녀는 민준의 동생으로 나보다 5살 어렸다. 하지만 그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서는 모델 지망생으로 늘 화려한 옷차림에 과장된 제스처로 세상을 사로잡으려 애썼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독사가 숨어 있었다. 언니, 민준 오빠랑 진짜 잘 어울리네. 근데 언니, 좀 더 꾸미면 좋을 텐데 그런 말로 나를 깎아내리며 웃었다. 나는 참았다. 가족이란 그런 거라고. 민준이 나를 사랑하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결혼 생활은 처음엔 달콤했다. 민준과 나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다. 주말이면 한강에서 산책하고 저녁엔 함께 요리했다. 민준은 나를 내 전부라고 불렀다. 하지만 점점 그의 가족이 우리 사이에 스며들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매일 왔다. 민준아, 엄마 집에 와서 밥 먹자. 지은이는 바쁘겠지. 민서는 SNS에 우리 사진을 올리며 오빠 며느리랑 데이트 중이라고 캡션을 달았지만 댓글엔 며느리 좀 촌스럽네 같은 악플이 달렸다. 나는 불편했지만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참아야 해, 가족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다. 그날은 우리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다. 민준이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 라고 하며 나를 데리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 한 잔. 그는 무릎 꿇고 지은아, 영원히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지은아, 당장 집에 와. 민준이한테 보여줄 게 있어. 나는 불길한 예감에 떨었다. 민준과 함께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압구정의 고급 빌라. 그 문을 열자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지옥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와 다른 남자의 사진.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 심지어 침대 시트가 엉켜있는 듯한 블러 처리된 이미지까지. 나는 숨이 멎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은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준이가 얼마나 아파할까? 민서는 옆에서 고개를 저으며 덧니, 오빠가 알면 죽을 것 같아. 나도 믿기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사진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아, 이 남자는 누구야? 나는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민준아, 믿어줘. 이건 합성일 거야. 나 최근에 만난 남자 없어.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내 옛 동료, 회사 프로젝트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절대 찍힌 적이 없었다. 누군가 조작한 거였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엄마랑 민서가 직접 봤대. 내가 바람 피우는 걸? 그날 밤, 민주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다. 그는 차 안에서 말했다. 지은아, 나 믿기지 않아.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그의 눈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섞인 배신감이 나를 찔렀다. 나는 울면서 소리쳤다. 민준아, 제발. 가족 말만 믿지 마. 하지만 그는 문을 쾅 닫고 사라졌다. 집에 돌아온 나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음 날 회사에 나갔더니 소문이 퍼져 있었다. 김지은, 결혼했는데 바람 피웠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리고 퇴근길, 내게 문자가 왔다. 신우이 민서로부터. 언니, 이제 그만해. 오빠는 우리 편이야. 사진 더 많아. 내 인생 끝났어. 그 순간 분노가 피어올랐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다. 시어머니와 민서.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독이 이제야 보였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사진을 분석했다. 포토샵 흔적이 있었다. 배경이 어색하고 그림자가 맞지 않았다. 증거였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그들의 편이었다. 그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나는 홀로 서 있었다. 결혼 1주년이 내 인생의 끝이 되었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복수의 시작. 나는 맹세했다. 그들이 내게 한 짓, 배로 갚아주리라. 서울의 이 어두운 거리에서 나는 그림자가 되어 그들을 쫓을 터였다.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먼저 증거를 모았다. 시어머니의 집에 몰래 들어가려 했지만 보안이 철저했다. 대신 민서의 SNS를 뒤졌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트위터, 모든 걸 거기서 힌트를 찾았다. 민서는 최근 가족 보호라는 해시태그로 포스팅을 올렸다. 가족은 소중해. 외부인들은 조심. 댓글엔 시어머니의 계정이 달려 있었다. 맞아. 우리 민준이 지켜야 해. 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 이건 단순한 증오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외부인으로 봤고 민준을 독차지하려 했다. 시어머니는 민준의 유산을, 민서는 그의 관심을.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헤치기로 했다. 먼저 민서부터. 그녀의 모델 꿈, 그게 무너뜨리기 쉬울 터였다. 며칠 후 나는 민서의 에이전시를 조사했다. 그녀는 작은 모델링 회사에 소속되어 간간히 잡지 촬영을 했다. 하지만 소문이 돌았다. 민서, 성격 더러워서 일 떨어진댐.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 소문을 키웠다. 박민서, 클라이언트 상대로 버릇없음. 피하세요. 포스팅 하나로 시작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나는 민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믿지 않으면 진실을 봐. 하지만 늦을 거야. 그는 읽지 않았다. 상관없었다. 나는 이제 그를 위한 게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한 복수였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그 한 달 동안 나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증거를 모았다. 직장은 그만뒀다. 개인 사정지라고 핑계대며. 이제 내 삶은 복수에만 집중되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나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쳤다. 박영자. 그녀는 젊었을 때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 민준의 아버지는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지만 나는 그 비밀을 알았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압박해 끝장낸 거였다.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나는 사설 탐정에게 돈을 주고 자료를 샀다. 오래된 기사, 이웃 증언. 박영자, 남편 학대했대. 돈 때문에 그 증언을 바탕으로 나는 익명 블로그를 만들었다. 압구정의 어머니. 제목은 그럴듯했다. 첫 포스트, 부유한 미망인, 남편을 죽인 진실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된 시어머니의 옛 사진. 댓글은 폭발했다. 와, 진짜. 압구정 동네에서 유명한데. 민준이 엄마 맞아? 충격.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처음으로. 김지은, 내가 한 짓이야? 당장 지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린 거예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너 때문에 민준이가 아파. 내가 바람피운 년이. 나는 끊었다.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건 공정한 게임이었다. 그들이 시작한 거니까. 다음 타겟은 민서. 그녀의 모델 꿈을 부숴보자. 나는 그녀의 에이전시의 클라이언트로 위장해 연락했다. 박민서 씨 촬영 의뢰할게요. 하지만 소문 들었어요. 성격 문제로 에이전시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나는 녹음했다. 그 대화를 유튜브에 올렸다. 모델 박민서, 에이전시가 숨기는 비밀. 민서의 반격은 빨랐다. 그녀는 내 아파트로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을 갈랐다. 언니. 나와.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너 때문에 내일이 다 날아갔어. 오빠한테 다 말할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말해. 어차피 그는 내 편이잖아. 민서는 나를 밀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민서야, 너희가 날 그렇게 만든 거야? 사진 조작한 거 알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빼앗아 들여다봤다. 거기 있었다. 포토샵 파일. 좋아, 이제 내 차례야. 나는 파일을 복사했다. 민서는 울었다. 언니, 제발. 나 잘못했어. 엄마가 시켰어. 그 고백이 내 분노를 더 키웠다. 시어머니. 모든 게 그년 탓이었다. 나는 민서를 쫓아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이었다. 지은아, 엄마가 울고 있어? 내가 왜 그래?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민준아, 진실을 봐야 엄마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는 증거 없어 라고 했다. 사진은 진짜 같았어. 나는 포기했다. 그래, 믿어. 하지만 후회할 거야?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나는 시어머니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다. 그녀는 민준의 돈으로 살았다. 민준의 급여 대부분이 그녀에게 갔다. 엄마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나는 민준의 회사 동료에게 접근했다. 박민준 씨, 엄마한테 돈 보내는 거 알아요? 가족 문제, 소문은 퍼졌다. 민준의 평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나는 야위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복수의 불꽃. 이제 민준을 건드릴 차례였다. 그는 아직 모른다. 그의 가족이 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았다. 회사에서 불륜 소문. 아니, 진짜였다. 민준은 스트레스 풀자며 다른 여자와 만났다. 시어머니가 그걸 알았을 텐데
왜 날 탓했을까? 나를 희생양으로. 나는 그 여자를 찾았다. 이름은 수진. 민준의 동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가족 문제로 고통받아요. 도와줄래요? 수진은 동정했다. 지은 씨, 미안해. 민준 오빠가. 엄마 압박 때문에 그 대화로 나는 녹취를 했다. 박민준, 어머니 때문에 바람 피워요. 이제 무기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나는 기다렸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며 내 마음도 얼어붙었다. 겨울이 왔다. 서울의 눈이 내 복수를 씻어주듯 내렸다.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썼다. 새로운 나로 이 직장은 새로 구했다. 프리랜서 조사원.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수를 위한 기술을 배웠다. 사이버 보안, 해킹 기본, 심리 조작. 온라인 강의로 밤을 새웠다. 시어머니의 블로그 소문은 이제 뉴스까지 갔다. 지역 언론이 답구정 미망인 과거 논란 기사를 썼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다. 민준의 지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민준은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에서 실수했다. 프로젝트 실패. 상사가 가족 문제 때문에 라고 물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가족을 의심했다. 민서의 모델 일은 완전히 사라졌다. 에이전시가 계약 해지했다. 그녀는 카페 알바로 전락했다. SNS는 침묵. 왜 안 올려? 팬들이 물었다. 나는 익명으로 박민서, 스캔들 터져서 끝났대라고 퍼뜨렸다. 그녀의 절망이 내게 쾌감이었다. 하지만 그 쾌감은 일시적. 진짜 고통은 아직. 어느 날 나는 민준을 만났다. 우연처럼. 한강공원. 그는 혼자 앉아 있었다. 피곤한 얼굴. 나는 다가갔다. 민준아의 그는 놀라서 일어났다. 지은. 왜? 나는 앉았다. 화하고 싶어. 진실. 그는 피했다. 지은아, 그만해. 엄마가.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서의 포토샵 파일. 이거 봐에 내 가족이 날 함정에 빠뜨렸어.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건 그는 파일을 확대했다. 흔적을 봤다. 맞아. 가짜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계속했다. 내 엄마, 내 동생. 그들은 날 이용해 너를 통제하려 했어? 돈, 관심, 모든 걸. 민준은 무너졌다. 지은아, 미안해. 나 바보였어. 그는 울었다. 나는 안아주고 싶었지만 안 했다. 늦었어, 민준아. 내가 날 버린 순간 나도 변했어. 나는 일어났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어. 내 가족이 치러야 할 때가. 그 후 민준은 나를 쫓아왔다. 전화, 메시지. 지은아, 용서해줘. 같이 다시 시작하자. 나는 무시했다. 그는 내 복수의 일부가 될 터였다. 이제 시어머니를 직접 건드릴 때 나는 그녀의 집에 편지를 보냈다. 진실을 아시나요? 남편의 죽음, 아내 옛기사 복사본. 그녀는 공포에 떨었다. 밤에 나를 찾아왔다. 내 아파트. 지은아,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준이를 위해. 내가 바람피운 척했어. 민준이가 너 버리면 다시 우리 집으로 올 줄 알았어. 고백이었다. 나는 웃었다. 어머님, 그게 가족인가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문을 닫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다. 민서는 더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내 직장에 왔다. 새 직장. 언니,
제발. 일 없어. 죽을 것 같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날 죽이려 했잖아. 그녀는 무릎 꿇었다. 엄마가 시켰어. 돈 때문에. 오빠 돈으로 사치하려고. 또 고백. 나는 녹음했다. 좋아, 이걸로 끝나.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복수는 층층이 쌓여야 했다. 나는 그 녹음을 민준에게 보냈다. 내 가족의 진심. 민준은 충격받았다. 그는 시어머니를 찾았다. 싸움. 엄마, 왜 그랬어? 시어머니는 부정했다. 민준아, 지은이가 거짓말해. 하지만 증거는 쌓였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민준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나는 홀로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고조가 남았다. 봄이 왔다. 꽃잎이 흩날리는 서울거리.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복수는 이제 절정으로 치달았다. 시어머니의 재정은 파탄났다. 그녀의 빌라는 경매에 나왔다. 민준이 지원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왔다. 지은아, 엄마가 자살 시도했어.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동요했다. 순간. 하지만 억눌렀다. 내 엄마 선택이야. 내가 방관한 결과 민준은 절규했다. 지은아, 나 때문에. 제발 멈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멈추지 않아. 그들이 날 멈추게 했듯이 나는 그를 밀어냈다. 문 밖으로. 민서는 미쳐갔다. 그녀는 거리로 나섰다. SNS에 내 인생 망쳤어. 가족 탓 포스팅.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의 명성은 바닥. 이제 그녀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조울증 진단.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 공허가 스며들었다. 이제 마지막 무기. 민준의 불륜 증거. 수진과의 녹취. 나는 그것을 회사에 익명으로 보냈다. 박민준, 직장 내 불륜. HRE 조사 시작. 민준은 해고 위기. 그는 나에게 달려왔다. 무릎 꿇었다. 지은아, 그 여자는 실수였어. 너 사랑해. 그의 눈물. 진심 같았다. 나는 흔들렸다. 용서할까? 순간 생각. 하지만 기억났다. 그 사진들. 그의 차가운 말, 연락하지 마. 나는 말했다. 민준아, 사랑. 그건 거짓이었어. 내 가족처럼 나는 녹취를 재생했다. 그의 목소리. 엄마 때문에. 지은이 버려야 해. 아니, 그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 민준은 무너졌다. 지은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는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의 대가. 나도 잃었다. 사랑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칼을 들고.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녀의 눈은 미친 듯. 나는 문을 잠갔다. 경찰 불렀다. 침입. 그녀는 체포됐다. 정신병원으로. 조현병 진단. 가족의 비밀 모두 드러났다. 민서는 자살 시도. 병원. 민주는 그녀 곁에. 지은아, 우리 가족 끝났어. 그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내 선택이야. 복수는 승리였다. 하지만 빈 승리. 나는 홀로 서 있었다. 서울의 번화가, 사람들 사이, 외로움. 여름 더위가 서울을 달궜다. 땀이 흘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복수의 파도는 이제 역류했다.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매일.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가족은
내가 끈을게 그의 간청. 피곤한 눈 나는 밀어냈다. 늦었어.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피어올랐다. 밤마다 꿈, 민준의 미소, 결혼식, 행복했던 날들. 깨어나면 눈물. 내가 너무 멀리 갔나, 자문. 하지만 증오가 더 컸다. 그들의 배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나왔다. 약 먹으며 산다. 민서는 재활. 모델 꿈 포기, 카페 알바. 민주는 새 직장. 하지만 평판 실추. 가족 스캔들 남자 그는 변했다. 술, 지은아, 나 미안해 이 전화. 취한 목소리.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 일격. 모든 증거를 모아 다큐멘터리 제작. 프리랜서로. 가족의 배신. 유튜브에 업로드. 조회수 폭발. 충격. 시어머니의 음모 인터뷰는 익명. 하지만 목소리 변조로 진실. 민준의 가족은 파멸. 시어머니 재판. 명예훼손 소송. 하지만 증거 부족. 패소. 민서는 방송 출연 제의. 피해자로 하지만 거부. 부끄러워. 민주는 나를 만났다. 카페. 지은아, 이 다큐. 내 거지, 고개 끄덕. 그는 울었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말했다. 너희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나도 아파.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함. 옛 기억. 나는 빼냈다. 민준아, 끝났어. 일어났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밖으로 나와 비가 왔다. 폭우. 나는 비를 맞으며 걸었다. 눈물이 섞였다. 복수 끝, 하지만 상처는 영원.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잎사귀가 떨어지듯 내 삶도 정리되었다.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 홀로. 직장은 안정. 복수 후유증. 악몽. 하지만 강해졌다. 민주는 마지막 편지. 지은아, 너 없이 못 살아.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행복하길 나는 태웠다. 불꽃 속 자유. 시어머니는 요양원. 민서는 결혼. 평범한 삶, 그들은 잊혔다. 나는 새 연인. 아니, 아직. 시간 필요. 어느 날, 한강. 나는 앉아. 바람 소리. 복수는 끝났어. 이제 살아 이 미소. 처음 진심. 하지만 후회. 조금. 민준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랑은 독이었다. 배신의 독. 이제 나는 자유. 서울의 여자. 강한. 복수의 여신에서 삶의 여인으로.